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습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2019년 10월달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받았을 때 시험제 유의사항, 명기사항 중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해당 파워포인트를 저장할 때 반드시 소음번호 하이폰 이름으로 저장하라. 저장 위치는 내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실행시켜가지고요. 답안 파일 저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아이콘 클릭. 저장 위치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폰 이름.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요. 수험번호를 가정하고 수험번호 하이폰 이름. 저장 클릭.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 고정적인 요구 조건이요. 네. 해당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라.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 라고 하는 전체 구성에 대한 요구 조건이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고정적으로 A4 용지로 설정하도록 요구가 되어지는데 윗단에 있는 디자인 탭에 페이지 설정 클릭.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에서요. 슬라이드 기본 크기는 화면 슬라이드 4:3인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 A4 용지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약간 넓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2번째부터 6번째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설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요. 상단의 보기 탭으로 갑니다. 보기 탭에 리본 메뉴 중에 마스터 보기에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찾아져요. 클릭. 자,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에서요. 위에서 7번째 거 제목만이라고 되어 있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모범 답안에 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시험이 진행되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 진행되면 월요일 날 3일 후 문제지 및 답안이 상공회의 한국생산본부의 KPC 자격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갑니다. 그 모범 답안에 준해서 설명드립니다. 7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 보세요. 네, 문제지 2번째, 6번째니까 2번째 거 목차 슬라이드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네, 목차라는 제목 뒤에 깔려있는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밑에 삽입되어 있고 그 위에 육각형 포개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이대로 할게요. 상단의 삽입 탭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사각형의 3번째에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왼쪽 상단 꼭지점 모서리단에 마스터 보기 스타일이 편집이 가려질 정도의 높이만으로 삽입합니다. 밑에 이 글자 제목 상자 선택할 수 있게끔 요 공간에 약간 둬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최초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편집사항은 문제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흑백입니다. 그래서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되기 때문에 추천 색깔은 최고 색깔을 황록색을 추천드립니다. 어두운 색깔 황록색. 그 다음에 테두리 윤곽선 검정. 테두리 윤곽선의 두께 4분의 1포인트. 모범 답안에 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 보세요. 네. 자, 우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팁을 말씀드리면 매번 도형 삽입하고 난 다음에 테두리 윤곽선 색깔 두께 바꾸지 말고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으로 해버립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 그러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테두리 윤곽선의 색깔 두께 수정 안 해도 되는데 문제의 출력 형태에서는 이 잘린 부분이 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정렬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해서 정렬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해서 잘린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출력 형태에서 이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육각형인데 삽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삽입의 도형의 육각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7 여기 왼쪽에 있어요. 도형의 기본 도형 첫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직접 그려주세요. 이렇게. 사이됐고, 해당 도형 더블 클릭, 도형 채우기 색깔, 약간 옅은 색깔. 문제지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출력 형태를 보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목 글자 상자가 위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네,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보이는데 문제지 전체 구성에 보면은 제목의 글꼴 굴림에 40포인트 빨강으로 해 이대로 맞춰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40 빨강. 홈 탭에 글꼴에 서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40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빨강 표준색의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 꼭 얘가요 해당 이 세로 높이단이 도형이 세로 높이단을 가운데 위치하니까 방향키 있죠. 화살표 방향키 위쪽 방향키를 4번 정도 누르면 무난하게 위치가 될 겁니다.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 방향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에 대한 편집 끝났고,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이미지는 어떤 거 삽입해?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2.jpg 이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라 회색 이렇게 요구되니까 삽입 탭의 그림,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의 그림 해서요 문서의 ITQ 폴더의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 불러오도록 하겠는데, 저는 연습 할 때 뒤에 보내서 한 폴더를 문서라고 가정했고, 문서의 ITQ의 픽처, 문서의 ITQ의 픽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그림은 로고 2죠. 네, 그러면 로고 2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을 클릭을 하게 되면 1, 2, 3 수식에서 삽입됐는데, 뒷배경의 회색 투명하게 처리해 현 상태에서요. 리본 메뉴 왼쪽에 조정 그룹에 색을 선택합니다. 색 클릭.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에다가 꾹 누르면 색이 싹 없어져요. 문제 출력 형태, 네,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단 좌상향 방향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해당 크기 줄여주고, 문제지 출력 형태처럼, 여기는 중간이에요. 보통은 왼쪽에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맞춰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요거 보이게 하라, 이렇게 요거가 반드시 되니까, 쪽 번호, 삽입 탭. 자, 우선은요, 이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두 가지만 수정할 겁니다. 네.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크기 16. 12로 되어 있는데, 16.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해주고, 삽입 탭을 누릅니다. 네. 삽입 탭.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 및 바닥글을 선택합니다. 머리글 및 바닥글.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에 체크박스 2개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라. 요거는 왜 하는데요? 네, 문제 조건에 고정적으로 답안 작성 요령의 요구사항입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1은 생략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만 슬라이드 번호 표시되게끔 해. 슬라이드 번호 표시, 슬라이드 제목은 표시 안 함. 모두 적용 클릭.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 1페이지로 왔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달라지기 전혀 없는데, 여기 슬라이드 목록에서 엔터키를 눌러가지고 새 슬라이드 추가시켰을 때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가 제목 내용 레이아웃이니까 저희가 적용했던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레이아웃의 제목만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레이아웃의 제목만을 선택. 그 다음에 전체 6개의 슬라이드 만들어야 되니까 엔터키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전체 레이아웃 개수를 6개로 해주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도 끝났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 파워포인트 2019년 10월 정기검정 A형 실전 풀이하고 있는데요. 네, 슬라이드 마스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5번째 슬라이드로 가도록 할 겁니다. 1, 2, 3, 4, 5, 6 순으로 하지 않고요.
소시간대의 배점이 큰 것부터 먼저 공략하자. 그래서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요. 차트 슬라이드 문제지를 참조해서 보면 네, 차트 슬라이드는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고 차트의 종류, 글꼴, 외곽선,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자, 출력 형태를 보고요. 제목부터 입력합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 전망이라고 그대로 입력할게요. 제목 입력 상자, 클릭, 양자, 컴퓨터, 네, 컴퓨팅 시장 전망, 컴퓨팅 시장 전망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 차트 삽입하도록 할 건데 차트 삽입은 상단에 있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클릭해서 네, 차트 클릭. 차트 종류는 뭔데 거의 고정적으로 묶은 세련 확대형을 요구를 해요. 네, 그러면 기본값이 묶은 세련 확대형이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차트는 엑셀의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엑셀 창이 별도로 딱 떠요. 딱 뜨면 자, 문제지에 해당 하단에 있는 요 가로 밑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이용해 가지고요.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페이퍼로 주어줍니다. 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이대로를 입력을 할 건데 이대로를 여기다 입력하도록 할 건데 항목이 1, 2, 3, 4가 없어요. 3, 4를 지울 때 반드시 해당 이 행머리 걸 4와 5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 확인 메뉴에 삭제를 선택해서 지워야 됩니다. 이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항목이 지워져요.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세계 시장 이렇게 이름 입력해 줄게요. 네. 엔터키 국내 시장 계열 1은요 2016년 이대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연단위별로 일식 증가하면 해당 요 자동체험 핸들 엑셀의 기능인데 자동체험 핸들을 그냥 마우스로 쭉 오른쪽으로 끌어가지고 하면 해당 얘가요 이렇게 1년씩 증가되면서 자동 입력이 되어집니다.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 네, 여기 쉼표는 입력하지 말고 숫자값만 입력하세요. 37 네. 넘버라키 누르고 37 쉼표 입력하지 말고 동그라미만 하나 둘 셋. 그 다음 오른쪽 방향키 41600 오른쪽 방향키 45800 네, 45800 오른쪽 방향키 그 다음에 49500 그 다음에 54700 자, 그 다음에 382 509 724 872 987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천단위 구분기호가 쉼표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할 범위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쉼표 표시 형식의 쉼표를 꾹 눌러주면 천단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만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가로 항목은 문제지에서는 연도가 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연도가 아닐 거예요. 아니고 세계시장, 국내시장이니까 위에 여기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서 범례와 가로 항목을 바꾼 다음에 엑셀 창을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 차트 작성 완료됐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지의 주의사항은요. 반드시 해당 위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야 돼요. 차트의 종류까지 끝났고 글꼴 도둠에 16포인트로 해 차트 전체에 차트를 선택하고 홈 탭에 도둠에 16 네, 음막할 때 도둠 16 직접 입력하고 엔터 누르는 게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 문제의 세부 조건에 반드시 차트형용 노랑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요구되니까 이 외곽선 설정할 때 차트 서식 대하상자제 해야 되니까 같이 해버릴게요. 네, 여기 노랑까지. 자, 차트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 확인 메뉴에서 마지막에 있는 차트형 서식 선택. 그러면 차트형 서식 대하상자가 뚝딱 실행되어지고 채우기의 단색 색깔의 종류는 노랑 고정입니다. 표준색의 노랑.
외곽선 설정해 라고 하는 부분은 외곽선은 테두리 설정하라와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테두리의 선을 테두리의 테두리 색을 실선으로 해주고 색깔 종류를 검정으로 해줄게요.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해주면 테두리 외곽선 설정 끝났습니다. 자, 문제집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해당 차트의 위치 및 그 다음에 크기 조정해 주도록 할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끝지점 이만큼입니다. 네. 그러면 네, 문제지에 여기 네, 마우스로 해당 이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끌어가지고 드래그 시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마지막 여기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네, 문제지 보면서 네,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제대로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세부 조건으로 넘어왔는데 세부 조건에서는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게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각형 세부 조건에 보면 데이터 테이블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를요. 네. 우선 제목 상자가 없으니까 제목 상자 표시와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어떻게 완료시키냐면은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해당 그 레이아웃의 종류를요. 네.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를 다섯 번째 거.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를 다섯 번째 레이아웃 5로 지정을 하게 되면 차트 제목과 축 제목과 데이터 테이블 표시가 됐는데 축 제목은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우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 제목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제목 내용부터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의 내용은 양자 컴퓨팅 시장 예상 규모 갈록구름이에서 단위 이대로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네. 양자 컴퓨팅 예상 시장 규모 갈로 단위 콜론 억원 갈로 닫기 띄어쓰기도 고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의 글꼴 차트 제목 상자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네. 궁서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24 굵게 적용되어 있고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제목에다 올리고 오렌지 버튼 살짝 쿵 마지막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한 다음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에서 요구 조건에 맞도록 채우기 흰색으로 해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테마색 첫 번째 흰색 심표 배경 1 그리고 테두리 설정해 외곽선과 같다. 네.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마지막 그림자는 그림자 탭에서 옵셋 위쪽 돼 있는데 미리 설정에 펼치 먼저 눌러가지고요. 네. 바깥쪽 9개 중에 하나를 요구를 하는데 옵셋 위쪽 위에만 엄령 태워져 돼 있는 거 요 8번째 게 옵셋 위쪽입니다. 이름값 뜨니까 확인하고 클릭 닫기 이렇게 하면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으로 해 미리 해줬습니다.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림 영역은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값이 떠요. 오른쪽 버튼 살짝 쿵 그림 영역 서식 선택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닫기 다음 데이터 소식 국내 시장 계열을 자 여기 데이터표에 있는 범례 표지 색깔 가지고 하늘색이 세계 시장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은 갈색인데 갈색이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잘 선택이 안 돼요. 네. 국내 시장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용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면 네. 너무 값이 작아가지고 선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위쪽 단에 레이아웃 탭을 선택을 하고요. 레이아웃 탭을 선택한 다음 현재 선택 영역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목록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계열인 국내 시장을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됐죠? 네,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 중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을 한 후 차트 종류 변경의 대상을 표시기능 꺾어 선정 요구하니까 꺾어 선정에서 기본값이 표시기능 꺾어 선정 확인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보조축 지정을 요구하니까 꺾어 선정의 선 선택하기 애매하니까 점을 이렇게 선택하기 수월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의 옵션은 보조축, 닫기. 꼭 이 문제 유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완료했고요. 그 다음 값 표시하는데 2020년에 국내 시장 계열만 출력 형태 확인해 보세요. 출력 형태 확인해 보면은 값이 2020년에 꺾어 선형에 있는 987 요거요. 이렇게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네. 현재 꺾어 선형이 선택되어 있는데 요 국내 시장 요 포인트만 2020년 것만 다시 한번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987 삽입된 위치가 문제 출력 형태하고 틀려요. 네. 요 포인트의 위에 해야 되니까 987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세부 조건의 차트 부분에 대한 여기 작은 사각형의 요 조건은 다 끝났어요. 데이터 테이블도 미리 표시를 시켰고 남아있는 거는 1동그라미 도형 편집인데 이 편집하기 전에 세부 조건에는 없지만 세 가지를 체킹해야 됩니다. 꼭 첫 번째 세로 값축 수능상 있는지, 두 번째 가로 주눈금선 꼭 지우는 걸 요구를 하거든요. 이거 지우는 걸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값축 이 세 가지를 문제지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로값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값축 하이펀, 만, 6만 수능상 없어요. 네. 자, 오른쪽으로 해서 세로값축 주눈금선 지우는 걸 요구를 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그 다음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여기 가로 수평선 딱 누르면 이렇게 좌우에 동그라미 보이면 딜리트 누르면 싹 지워지고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 하이펀 300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수용상 있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를 세로값축에다가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네, 축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축서식 대화정리가 실행이 되면 최소값은 그대로 네, 두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이펀으로 보이게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0으로 되어 있으면 표시 형식 탭에서 범주를 회계로 선택합니다. 범주를 네, 회계를 선택한 다음에 이 기호를 업계로 하면 돼요. 없음, 회계, 없음 이렇게 하게 되면 하이펀으로 바뀌었어요. 0이 그죠? 네, 회계, 없음 됐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축 옵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소값은 수능상 없고 최대값 1200 수능상 없어요. 네, 간격요 300 여기 200이니까 주 단위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고정으로 바꾸고 200을 300 300으로 이렇게 하고 닫기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요. 네, 1동그라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빠른 수요 증가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 삽입 탭 도형 종류는요. 저기 순서도에 찾아보면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네, 순서도 문서 선택한 다음 퓨자 여기 네, 에서부터 끌어요. 드래그 쭉 끌어가지고 너비는요. 규모 갈록 정도 높이는 이만큼 놓으세요. 네. 내용 입력합니다. 빠른 수요 증가라고 입력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채우기 파랑 투명도 50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도형에서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선택 채우기 단색 색깔 종류 파랑 표준색의 끝에 세 번째 투명도 바로 밑에 있어요. 0%인데 50으로 수정합니다. 네, 50 그럼 요 파랑 투명도 50 끝났죠? 외곽선 없음으로 해 선색에서요. 선을 없애요. 네. 선색 선 없음 이렇게 하면 네. 외곽선 없음 요구 조건 충족시켰고 닫기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네. 해당 홈탭에 글꼴 그룹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라 크기는 18로 하라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글자 색깔 검정이에요. 네, 검정 이렇게 해주면 네, 다섯 번째 100점 대점 차지합니다. 차트 작업 완료했고요.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ITK 파워포인트 2019년 10월 정기검정 A형 네, 실전풀이 세 번째는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점이 80점입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요. 네, 제목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비교 이대로 타이핑 쳐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슬라이드 선택, 제목 내용을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비교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표 삽입 부분인데, 표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네. 세부 조건 상단 도형이 여기 부분이고요. 두 개 도형 포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좌측 도형이 왼쪽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표입니다. 표의 줄수요, 제일 세분화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칸수, 하나, 둘, 셋. 파악했으면, 표 삽입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표 삽입 탭의 표 그룹에 줄수 4줄, 칸수 3칸, 클릭. 표 삽입됐고요. 네. 표의 위치 약간 줄여가지고 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표의 위치는 우선은요. 네, 세부 조건에 보면 표의 테마 설정이 네, 강조 1로 되어 있어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1 되어 있어요. 요거는요. 네,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쪽 단에 표와 관련되어진 표도구 디자인 탭의 표 스타일 그룹에서요. 여기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문제에서는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요 6개가 테마 스타일 1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강조 1은 파란색 돼 있는 거.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런 값이 떠요. 찾아서 클릭. 그 다음 배경 채우기 색깔이 단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표 스타일 옵션에서 반드시 머리걸림과 줄무늬행을 없애줍니다. 머리걸림과 줄무늬행을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시점이 기자 요 라인에 제목은 수정사항 더 이상 없으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끝 지점은 어디까지? 4자 쪽번호 위 정도 이렇게 네,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너비를 좀 더 넓혀줘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의 내용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0이나 1로 표현. 오른쪽, 아래쪽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 입력해 주면 되니까 네, 편한 대로 방향키 가지고요. 네, 해당 입력할 수 있는 표셀 선택하면 됩니다. 큐비트. 네. 영어로 대접은 적으면 합니다. QUBIT. 그 다음, 논리. 자, 그 다음에 요 간격은, 요거는 크게 조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대로고, 컴자, 여기 뒤에 있는 거, 요 라인. 요렇게 라인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논리표에 의한 계산. 이 두 개 셀이 합쳐져 있어요. 블록 지정 마우스 오는 데부터 셀 병합. 밑에도 블록 지정 마우스 오는 데부터 셀 병합. 행렬 함수에 의한 계산.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비 값을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오류 정정이 쉬우나 많은 시간 소요. 쉼표인가요? 네, 너무 작아가지고 쉼표. 허탄표 0에서 2n-1. 허탄표 중 한 개 값만 기억. 3비트의 경우 정보 처리 8회. 엔터키 갈로 반복 계산인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 두 개 셀이 병합되어 있네요. 네,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병합. 밑에도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병합.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
오류 정정이 어려우나 순식간에 계산하며 EN의 모든 값을 기억 갈로 중첩 갈로 닫고 쉼표 3큐비트의 경우 정보 처리 1회 갈로 열고 동시 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여기 줄바꿈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약간 수정사항이 필요한데 문제에 보면은 해당 이 글꼴에 대한 설정이 도둠이 18로 되어 있거든요. 뭘요? 제목 외에 나머지 전부 다. 그래서 내용 저희가 입력했는데 요 해당 표 편집하면서요.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을 도둠의 18포인트로 먼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을 도둠의 18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네, 18 이렇게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표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또 해당 표셀 내에서 해당 내용물의 수익 수평간의 가운데에 배치되게끔 그렇게 출력 형태는 요구가 되어지니까 상단의 단락 그룹의 수평 영렬 가운데와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이렇게 해주면 단락에서 수평 가운데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해주면 내용물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당 요 너비값 약간 조정해가지고 여기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네. 해당 줄바꿈 자체가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간 게 있고 강제로 넘긴 게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너무 꼼꼼하게 안 따지셔도 되긴 한데, 네.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는데, 오히려 너무 넓혔나 봅니다. 이렇게? 네, 됐죠?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단 도형 부분, 네, 해주도록 하겠는데, 밑에 깔리는 게 먼저 삽입되어야 될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삽입의 도형의 밑에 대각선 모서리 방향이 잘린 사각형. 요게, 네, 위에서부터 이 간격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했고요. 네. 한 세트 제대로 한 다음에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 요 포개진 도형은 팔각형.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팔자 첫 번째 줄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8, 네, 선택한 다음에 쭉 끌어가지고 넣고 내용 입력할게요. 기본 단위까지 입력했고 수용사항 최소화해야 되니까 네, 위에 있는 거에 도형의 채우기 색깔을 좀 더 밝은 걸로 기본 도형에 입력되어진 거에 도형 채우기 색깔을 좀 더 밝은 걸로 하고 글자 네, 홈 탭에 문제에서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도둠의 18 글자 색깔 검정까지 수정사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얘를요, 네, 블록 지정한 다음에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쿵 컨트롤 키와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네,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요. 너비 조절하고 해당 얘는 너비가 네, 따로 별도로 조금 네,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블록 지정해 가지고요. 네, 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여기 왼쪽 라인만 맞춰 가지고 삽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절점 가지고요. 네, 요 너비를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고 위에 것만 다시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요. 네, 내용이 기본 단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네, 두 번째는 기본 단위 연산 방법. 요거 연산 방법, 연산 방법이라고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 특징 수정해 줍니다. 자, 상단 도형에 대한 편집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좌측 도형에 대한 편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도형은 문제지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은 해당 어떤 도형이 삽입되어 있느냐? 양쪽 모서리가 한쪽 모서리는 잘렸고 한쪽 모서리는 둥근 도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 탭의 도형 사각형에 한쪽 모서리는 잘렸고 둥근 거 네, 끝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네, 2줄 정도 했고, 좌우 대칭돼 있어요. 잘린 가구, 둥근 가구가. 그래서 더블 클릭,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글자 입력, 기존, 엔터키, 컴퓨터 입력해줬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글꼴 홈탭에 도드미 18포인트 검정 수정해줬고, 그 다음에 해당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고정 조건이거든요. 꼭 그렇게 부르져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자, 채우기의 종류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중지점 부분에서요. 첫 번째 거 원하는 좀 짙은 색깔. 원하는 색깔. 네. 문제지는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이 흰색 영역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를 감안해가지고 경우의 수에 따라 틀려요. 네. 얘를 그냥 이렇게 넓힐까요? 끝 색깔 흰 색깔로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네. 네. 자, 도형서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중지점 중간 거를 없애버릴게요. 여기 X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끝지점을 흰색으로, 끝지점은 반드시 흰색입니다. 첫 번째 중지점은 어두운 색깔, 끝지점은 흰 색깔. 이렇게 하면 네, 비슷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밑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내용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네, 누르고, 이거 자주 사용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채 마우스로 드래그, 그 다음에 내용만 양자 컴퓨터. 자, 여기까지가 끝인데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가요, 테두리가 또렷하게 보여요. 근데 저희는 표를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표가 가려져 있어요. 좌측 도형, 상단 도형이. 그래서 표 선택, 여기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하나 안 해준 게 있네요. 네, 뭐가 안 해줬냐면 표에 요 줄간이 지금 걸레 나오는 출제 유형에 보면 꼭 요 줄과 줄의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진 걸로 요구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단락에서 요 줄간격, 줄간격을 1.5로 꼭 바꿔주세요. 1.5로 하는 걸 꼭 요구를 합니다. 네. 표 테두리 선택, 홈 탭에 단락 그룹의 줄간격 1.5. 이렇게 해줘야지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마무리했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ITK 파워포인트 2019년 10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네 번째는 슬라이드 3,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네, 60점 배점입니다.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네, 문제지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글머리걸 요구 조건, 문단 단위별, 네, 세부 조건 있고, 출력 형태 양자 컴퓨터의 의미,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양자 컴퓨터의 의미.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입력 상자 클릭, 양자 컴퓨터의 의미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해당 영타 문장과 한타 문장이 있는데, 한타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얘를 위에다가 먼저 입력하고 편집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영어로 수정하는 형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목만 레이아웃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홈 탭 옆에 있는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너비 값을 이렇게 좀 넓혀 준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네, 하도록 할 건데,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할게요. 네. 삽입 탭,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여기다가 클릭, 그 다음에 너비 값 이렇게 넓혀줬고, 그 다음에 안에 한타, 양자 컴퓨터, 한글 내용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얽힘이나 중첩 같은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자료를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그냥 쭉 입력하세요. 자동 줄바꿈 되도록. 처리하는 컴퓨터로 1982년 리차드 파인만이 처음 제시했고 쉼표 데이비드 도이치가 구체적인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정리함까지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편집, 네, 문제의 요구 조건의 문단 글머리 기호가, 네, 먼저 양자 컴퓨터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단락그룹의 글머리 기호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네,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별표 글머리 기호를 클릭해서 적용을 시키고,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굴림에 24포인트 수정해 줍니다. 굵게 줄 간격은, 네, 단락 그룹에 방금 좀 전에 표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요게 줄 간격이에요. 줄 간격 1.5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엔터키 누르지 말고 쭉 입력하라 앞에 체크 기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는 여기 체크가 2개면 요 끝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네, 줄바꿈 했을 때 체크가 추가돼요. 네. 글머리 기호가. 자, 내용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라인 자체를 이렇게 보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탭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네, 탭키 눌러가지고 들여쓰기 하고, 네, 해당 글머리 기호는 체크. 홈 탭의 단락 그룹에 글머리에 체크 클릭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요. 네, 글꼴 수정해 주도록 하겠는데 고정 요구 조건입니다. 네, 굴림에 20포인트 줄 간격 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없습니다. 네, 줄 간격 1.5.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위에가 원래 영타가 돼야 되니까 내용은 바꿔주도록 할 거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별표 골머리 기호의 위치를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준 다음에 얘를 복사할 거예요. 네. 복사할 때요, 네, 라인 같은 라인이니까, 네, 컨트롤 키 누른 채 시프트 키도 하나 더 눌러주고 왼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채 해당 글상자의 테두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밑으로 걸어요. 그래서 문제지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네, 이격 간격 이렇게 밑에 라인 여기 맞춰가지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한타의 문장의 줄바꿈이 자료를 제시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 글상자의 너비를요 요만큼 되게끔, 네, 수동으로 됐네요. 자료를 제시했고, 네, 적당하게 돼 있네. 따로 안 해도 되고, 혹시 안 맞으면 얘 조절 좀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한타 자체를 영타로, 네,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네. 영어는 대점자 구분합니다. 컴퓨팅. 커스, 클릭,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지워줬고, 네, 그 다음에 내용 여기에, 네, 퀀텀 컴퓨팅 is computing 뭐 using. 자, 이거는 제가 밑에 얘가 보이게끔 배치를 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보면서 쫙 입력할게요. 네, 이렇게 됐죠?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뭘로 주어진다? 페이퍼로 주어진다. 종이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화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문제지 보고, 네, using quantum hyphen mechanical, 네, mechanical, 네, 미나, 네, 됐고, 그 다음 search as superposition and entanglement 이렇게 됐죠?
네, 너비값을 미리 조정해줘도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넓혀가지고 줄 바꾸면 됐죠. 네, 여기서 엔터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대소 문자, 네, 퀀텀, 컴퓨터 is a device that perform quantum comput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구 조건은요. 네, 동영상 삽입입니다. 네, 삽입 탭의 고정입니다. 요구 조건이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의 비디오 파일 클릭하면 마지막에 저희가 그림 불러왔던 해당 폴더, 문서의 IDK 폴더의 픽처에 있는 동영상 삽입 클릭하면 크게 동영상이 삽입되어지는데 왼쪽 상단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얘를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가지고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문제지 참조해서요. 네, 문제지에서는 어떻게, 어느 크기, 위치, 이렇게 돼 있죠? 네. 세부 조건 고정입니다. 네.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해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위쪽 단에 재생 탭. 재생 탭. 시작할 때 클릭할 때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펼침 버튼 자동 실행해. 옆에 있는 반복 재생 클릭. 이렇게 해서요. 네. 동영상 요구 고정입니다. 자동 실행, 반복 재생까지 완성했고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도 끝났어요. 저장 클릭. 자, 2019년 10월달 정기검정 ITK 파워포인트. 네. 다섯 번째 실전 풀이는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 60점 채점입니다.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네, 제목을 목차라고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자, 목차 슬라이드는 문제 내용이 고정인데 두 개의 도형의 포개지는 도형 목차가 똑같은 게 4개 삽입되어진 걸로 되니까 한 세트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만 수정할게요. 밑에 깔린 도형, 네, 한쪽 모델 접힌 도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집 보면서 이대로 할게요. 위치가요, 네. 삽입의 도형. 한쪽 모델에 접힌 도형은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웃는 얼굴 왼쪽에 있고, 네. 시점, 대충, 눈대중으로 한 이 정도 목차로부터 이렇게 돼 있고, 네. 너비값 한 이 정도, 네. 돼 있고, 높이값 대충 요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버리면 좀 더 크기, 네. 가늠하기가 수월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의미 이렇게 됐고, 그 위에 네, 해당 요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도형은요. 기본 도형의 여기 네,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눈물이라고 이 도형이 삽입된 걸로 파악되어지고요. 네. 해당 얘를 이렇게 포개 가지고 반드시 회전을 꼭 요구를 합니다. 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라가야겠네. 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을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1을 직접 입력하면 얘도 회전돼 버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도 글상자를 삽입을 해서, 삽입의 텍스트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1.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 위에다가 포개겠습니다.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포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글꼴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네, 제목 외의 모든 글꼴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정 한 다음에 글꼴 수정할게요. 홈 탭에 글꼴 도둠에 24포인트 문제 조가니까 도둠에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검정이죠. 검정. 요거 첫 번째 거는 링크 걸려가지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했고 채우기 색깔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좀 밝으니까 네, 좀 밝은 걸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문제지는 헛배이기 때문에 색깔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출력 형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요, 네, 한 세트를 블록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컨트롤 마우스로 들어가면 복사인데 해당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요 라인 유지하면서
시프트 키까지 눌러주고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드래그 3개, 3번째, 4번째 이렇게 해줬고 내용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 참조해가지고 내용요 2, 3, 4 네, 이 글상자가 얘가 크기가 요게 조정되면서 네, 해당 위치가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비교. 두 번째 내용은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비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자 컴퓨터, 네. 시장 전망. 네 번째는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내용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 이렇게 내용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건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요. 네.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거 반드시 나옵니다. 하이퍼링크 설정. 어디에? 첫 번째 여기 영역 양자 컴퓨터의 의미에다가 슬라이드 3으로 하이퍼링크 설정해 양자 컴퓨터의 의미 글자를 블록 지정.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클릭.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상자 실행되면 반드시 연결 대상은 현재 문서 선택을 한 후 슬라이드 목록에서 문제에서 대상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3이에요. 그러면 슬라이드 3 세 번째 거 예, 양자 컴퓨터의 의미 선택한 다음에 확인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구 조건으로 그림 삽입하라. 대상은요 그림 5.jpg 네. 삽입 이미지 그룹의 그림 5.jpg 삽입 한 다음에 꼭 자르기를 요구를 해요. 6개 그림 중에 돈다발인가요? 네, 여기만 남겨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현 상태에서요 리본 메뉴에 자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돈다발은 두 번째 것만 네, 2개 조절점 이용할게요.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 요 꺽쇠 이렇게 오른쪽 하단 꺽쇠도 마우스 포인트로 쭉 걸어가지고 이렇게 남길 영역만 블록 지정 자르기 완료는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르게 됐고 네,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위치 및 크기 값 해당 배치 이렇게 해주면 완료됐고요. 네,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목차 슬라이드 두 번째 60점 배점 완료했습니다. ITK 파워포인트 2019년 10월달 정기검정 6번째 네, 실전 풀이로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이 낮아요. 40점 배점. 네, 도형 편집 워드아트 그림 삽입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라서 제목과 부제목 입력 상자가 있는데 범위 지정한 다음에 삭제키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싹 깨끗하게 지워요. 네, 그 다음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해당 이러한 출력 형태인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조건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어디 이 부분입니다. 모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형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키보드 삽입판에 타이핑 치는 이미지가 도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형 삽입하고 난 다음에 전편집하고 그림 채우고 도형호가 부동산 가정자 5포인트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이미지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편집해야 될까? 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왼쪽 것을 기본적으로 네, 작성한 다음에 얘를 복사부터 체크하고 좌우 대칭 네, 크기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요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삽입의 도형 어떤 도형? 모자 모양으로 된 도형이 없어요. 전편집으로 네, 그 편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형 선택하는데 얘는 그냥 직사각형 그냥 살짝 쿵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편집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림 채워라. 네, 그림 1.jpg를 이 도형 안에 채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 그림. 그냥 그림 넣는 거 아니고 도형 채우기 안에 그림으로 대상은 그림 1, 키보드 타이핑 치는 거, 삽입 이렇게 됐고 도형효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도형효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크기 값만 문제에서 약간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5포인트 이렇게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살펴보면서 요 모양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네. 자, 모양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모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해당이 경사도로 확인했을 때 회전이 약간 됐어요. 네, 회전이. 그래서 요 회전점 가지고,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네, 회전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점 편집하겠습니다. 네. 도형 더블 클릭, 여기 도형 삽입에 점 편집 클릭. 여기 보면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점이 추가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점 추가 이렇게 네, 해주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 마우스 오렌지 버튼, 점 추가 하면 점이 추가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위치가 여기 이 너비보다 좀 더 넓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한 점 가지고 선택했을 때 해당 요 조절점 여기 보이면 조절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 되게끔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얘는 오히려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네, 모양을 너무 미세하게 똑같이 안 하면 안 되는가 라고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네. 해당 비슷하게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저 전편집 해가지고 이 모양 만들었다 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만 그 수준으로만 편집하면 돼요. 한 이 정도? 네.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했고, 얘를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더블 클릭, 정렬의 좌우 대칭 했고요. 그 다음에 크기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네, 좌상향 방향으로 한 다음에 위치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잡아주면 네, 편집은 끝났다. 이렇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히려 워드아트가 이게 배점이 커요. 여기 40점 배점 중에 24점 차지합니다. 워드아트 부분은 문제 출력지 참조했을 때 이 글자 입력되어져 있는데, 글자를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요, 글상자로 삽입 탭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한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퀀텀 컴퓨터 이렇게 돼 있죠. 자, 입력한 글자에 대해서 수정사항 해줄 수 있는 거 글꼴은 바로 해줄 수 있네요. 네, 굴림에 굵게 글상자 탭을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 굴림에 크기는 말고 굵게, 그 다음에 변환하고 텍스트 반사적인 부분은 얘를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워드아트, 네,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의 텍스트 요가에서요. 자, 문제에서 변환의 모양이 주어져요. 역삼각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역삼각형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텍스트 요가 변환의 휘기 종류 중에서요. 4, 9, 36, 36개가 있는데 역삼각형 찾아야 돼요. 역갈매기형이고 요게 네, 두 번째 게 중지 역삼각형. 첫 번째 줄의 끝에 있어요. 역삼각형. 이름값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뜨니까 찾아서 클릭 해주고 넓이 넓혀주고 높이 높여주더라도 얘가 같이 크기가 네,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지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는 건접 반사의 8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텍스트 요가의 반사의 건접 반사는 첫 번째 열이고요. 8포인트는 두 번째 행이 몇 포인트인가요? 4포인트. 세 번째 행이 8포인트. 찾았죠? 건접 반사 8포인트 옵셋 클릭 해서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겠고요. 네. 자, 마지막 요구 조건은 그림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그림 삽입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저희가 그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의 7번째 레이아웃에서 삽입했던 이 그림과 꼭 같은 걸 요구를 하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버리세요.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위치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로 바꿔주면 됩니다. 크기 조절이 약간 필요하면 크기 약간 조절해서 잡아주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팁입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첫 번째 슬라이드 끝났어요. 자, ITK 파워포인트 2019년 10월 정기검정 마지막 네,
풀이 대상은 6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배점은 100점 차지합니다. 도형 및 워드아트 삽입과 그룹화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 네. 이 부분이 30점, 세부 배점 차지하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문제 두 번째 풀이하겠습니다. 슬라이드 6, 도형 슬라이드. 세부 조건에서 보면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이거 풀고 글꼴엔 굴림의 18포인트. 애니메이션 순서는 1동그라미, 2동그라미는 그룹입니다. 네. 1그룹, 다음에 2그룹, 이렇게, 네, 그룹 설정하고, 애니메이션 순서가 1그룹, 다음에 2그룹 되게끔 해. 문제 출력 형태의 네, 제목부터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선택, 제목, 활용이 기대되는 효과,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분야, 네. 분야.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해당 이 도형이 두 덩어리입니다. 두 덩어리, 두 그룹입니다. 그래서 왼쪽 것부터 먼저 완성하고 오른쪽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 보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삽입된 도형이 밑에 깔리니까 먼저 삽입된 거 도형 파악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서 할까요? 네. 왼쪽 라운드, 오른쪽 잘린 거. 한쪽 모듈이 둔 거와 한쪽 모듈이 잘린 사각형인데 밑에 왼쪽에 깔린 거와 오른쪽에 깔린 게 같아요. 네. 그러면 얘는 왼쪽 먼저 하고 복사 붙여 넣기 한 다음에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먼저요. 네. 파악된 도형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사각형에 있어요. 사각형에 한쪽 둥글고 한쪽 잘린 거, 끝에서 네 번째 거. 한쪽 모서리 잘리고 다른 거, 네, 둥근 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해당 시점에서부터 드래그 하는데, 너비는 제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수월합니다. 제목은 더 편집할 게 없거든요. 대 정도 이렇게. 밑에는 이만큼 놓으세요. 됐고. 자, 잘린 부위가 요 라운드는 이대로 둬도 되는데 얘가 많이 좁아요. 작아요.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네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룹에서도 얘가 대칭 그대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주 했던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 버튼 이렇게 하고 얘 좌우 대칭, 정렬의 좌우 대칭 이렇게 네 해주고 왼쪽 위에서 아래로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포트폴리오 최적화 부분은요, 네, 스마트 아트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네. 자, 삽입의 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스마트 아트 종류가 두 가지가 꼭 요구되는데 하나는 꼭 모양 변형이 요구되는 그러한 스마트 아트를 편집을 요구를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로 3개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모양의 스마트 아트 그래픽 종류는 없습니다. 수정이 요구되어진 케이스고요. 네, 바로 첫 번째 기본 블락 목록형이 되겠고요. 네, 확인 누른 다음에 5개인데요. 우선 3개만이잖아요. 문제에서는요. 네, 그러면 수정이 요구되면 반드시 텍스트 입력창 여기 펼침 단추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내용을 순차적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관리, 옵션, 가격 결정, 옵션 슬러시, 가격 결정 이렇게 입력해주고 두 개를 지워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서는 글꼴 반드시 먼저 테두리 더블 클릭 해준 다음에 여기 네 개체 테두리 홈 탭에 굴림의 18 이렇게 수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은 스마트 아트 그래픽 종류, 네. 디자인 종류 3차원 경사 적용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스마트 아트 그래픽 개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경사는 두 번째 겁니다. 경사 선택. 아직까지는 모양 안 맞는데요. 네. 줄여볼게요. 네.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좌상향 방향으로 드래그 해서 너비 및 높이값 되게끔 이렇게 줄이면 네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해서 배치 해주고 너비값 조금 더 넓혀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됐죠? 네 됐고 리스크 관리는 강제줄 바꿈 그냥 여기 크하고 과자다 이렇게 하면 이 간격 벌어지는 줄 간격이 커요. Shift 키 누른 채 Shift 키를 누른 채 Enter 키를 누르면
해당 이렇게 줄간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조절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 다음 금융 밑에 깔린 도형 하나 있죠. 네, 위에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 밑에 먼저 깔려 있고 그 위에 돼 있으니까 순서상으로 도형을 하나 사용합니다. 도형의 종류는요, 네, 위에만 뾰족한 거는 모양 변형을 시킨 건데, 요거도, 네,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설명선, 위쪽 사각형 설명선, 얘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도형 관련해서는 변형되어진 것들이 요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주 이제 보시면서, 네. 해당 요 머리걸에 보면 요 조절점들이 몇 개 있는데, 해당 이 조절점, 네. 그 조절점들을 조절해가지고 이거는 머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보면은 왼쪽 단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뾰족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머리의 크기는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 오른쪽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줬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금융 네. 도형, 구름,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밑으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도형 안의 글자에 대한 편집 처음으로 네, 넣은 도형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로 수정을 먼저 해버릴게요. 네. 홈 탭에 문제에서 굴림의 18포인트 요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글꼴의 서체는 굴림이고 크기는 18이야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여기서는 흰 색깔이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는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 자, 우선적으로는요 검정으로 미리 바꿔버릴게요. 흰색으로 해야 되지만 자, 글자 굴림 크기 18, 글자 색깔 검정.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뒤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후에 글자의 글꼴 색깔 수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오히려 흰색으로 글자 색깔을 이렇게 네,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색깔이 흰색이니까 요대로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네, 저희가 화학이라고 반달되어 있는데 요거 사입을 해보면 네, 방금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라는 부분이 파악이 되어질 겁니다. 반달, 여기 달 있죠, 달.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의 끝에 두 번째 거. 이렇게 살짝 쿵 삽입. 한 다음에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화학이라고 입력하면 글자가 굴림의 18포인트 검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수정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삽입되어진 부분은 요거도 스마트 아트입니다. 네. 스마트 아트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에 얘는 목록형에서 찾아보면은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떠있고, 하나는 수정사항 없는 걸 요구하니까 바로 찾아질 겁니다. 쭉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면, 목록형에서, 네, 바로 여기 있죠. 끝에서 6번째. 세로 곡선 목록형. 확인. 개수 제한이 수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텍스트 상자에다가 내용 입력할게요. 네, 분자 설계 최적화. 두 번째는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 세 번째는 전지와 촉매의 최적화.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글꼴. 네, 수정부터 먼저 할 거거든요. 홈 탭에 글꼴. 네,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수정 해주고 문제에서 적용하라라고 하는 디자인의 종류는 3차원 만화입니다. 네. 더블클릭 스마트 아트 스타일 펼침 버튼 3차원의 만화 세 번째 거 클릭 됐고요. 네, 크기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조절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네, 크기 너비 이렇게 해줬고 배치 이렇게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오른쪽을 좀 더 이렇게 가야 되고 너비를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색깔은 구분이 안 돼요. 문제에서는 흑백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같은 색깔이면 그냥 이대로 두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뭔데요? 네, 밑에 있는 거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모서리 둥근 사각형 교통 서비스 최적화 부분입니다. 네. 내용 입력 교통 서비스 최적화 네, 배치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왼쪽 그룹 끝났고요. 네, 오른쪽 그룹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룹 물류 삽입 도형의 네,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 네, 이렇게 내용 입력 물류 너비 조절. 자, 그 다음에 비행 선박 최적화는 사용된 도형이 삽입의 도형이 기본 도형에서 찾아보시면은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네. 조절점을 조절한 케이스인데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배지를 삽입을 해서 배지 삽입을 한 다음에 조절점 노란색 마름모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끌어버리면 이렇게 뾰족하게 비행기 선박 최적화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비 네,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줄바꿈 되어졌으면 이 두 개를 서로 네, 연결하게끔 네, 요구하니까 선 연결은 도형입니다. 도형의 선의 동료는 직선이네요. 그냥 이 포인트 물류 오른쪽 마우스로 올렸을 때 빨간 여기 연결점을 클릭하세요. 십자형에 맞춰가지고 연결됐으면 빨갛게 동그라미가 채워집니다. 오른쪽 끝단에 여기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비행기 입력되어져 있는 도형의 요 연결 포인트점에 놓으세요. 연결됐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대화상자에서 선 색깔 실선에 검정으로 하고 그리고 선 스타일에서 굵기를 좀 굵은 거는 2.25나 2.5 정도 하면 무난하고 그 다음에 시작 화살표 설정에서 시작 종류 동그라미 끝 종류 동그라미 이렇게 원형 화살표 해주면 문제와 같이 수정 완료됐고 자 그 다음에 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이 제약이 회전이 되어 있네요. 네 해당 도형에서요 네 찾아보면은 요거요 다이아몬드요. 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삽입을 이렇게 한 케이스 같고 제약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렇게 했고 요거도 약간 회전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약 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네 단백질 네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삽입의 도형에 사다리꼴 같은데요. 네, 사다리꼴. 단백질의 엔터. 3차원 구조 엔터. 최적화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비 조절. 자, 그 다음에 네. 특효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도형은 어디에 있는 도형인가? 네.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 찾아보면은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 저장되어 있는 거 쭉 끌고 와가지고요. 얘가 좌우대칭 되어 있습니다. 네. 회전의 좌우대칭.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특효약 엔터 개발. 자, 이 제약은 제가 볼 때 요 계속 크기 줄이면 줄바꿈 되잖아요. 네. 줄바꿈 요만큼 크기 문제에서 오가니까 이 상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른 다음에 도형 서식으로 가서 해당 여기 탭 목록 중에 텍스트 상자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안쪽 여백의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를 해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글자 해당 이 도형 크기가 줄어들어도 줄바꿈이 안 돼요.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 스터디인데 네.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IT 눈물방울. 네.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눈물. 요거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이렇게 삽입 해주고, 좌우 대칭 돼 있어요. 네. 더블 클릭, 정렬, 좌우 대칭, 내용 입력, IT. 그 다음에 최적화된 기계 설계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사각형 중에 네 번째 거, 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네. 최적화된, 엔터, 기체 설계. 이렇게 됐고, 전체적으로, 네, 좀 위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위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좀 붙어야 될 것 같고, 너비가 이만큼, 그 다음에 IT가 오히려 이만큼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고속 클러스터하고 고속 이미지는 똑같은 도형인데,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 기본 도형의 네, 세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있습니다. 네. 기본 고속 클러스터링. 고속 클러스터링. 이렇게 됐고, 접힌 부분에 대한 조절점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접히게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얘를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드래그. 해서, 네, 좌우 대칭.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물 수정. 고속 이미지 인식 이렇게 해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항공우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삽입의 도형의 불러가살표의 항공우주는 끝에도 두 번째, 요게 제일 좀 근래에 자주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네, 편집 도형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해당 요 너비 요 부분요 중간 여기 위에 있는 요 도형 한 다음에 오른쪽에 요 조절점 가지고 왼쪽에 있는 조절점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됐죠? 항공우주 너비값을 좀 더 넓혀야지 얘가 한 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크기를 약간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얘가 글자가 잘 안되면 마우스 오른부터 도형에 해당 텍스트 상자에서 도형 안에 텍스트 배치 체크를 해제해버리세요. 도형 안에 텍스트 배치를 해제해버리면 크기가 줄어도 얘가 줄바꿈이 안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 하나, 네. 시스템 버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위에 네 번째 거. 인데 얘는 뒤집어져 있어요. 상하 대칭. 상하 대칭 한 도형은 두 번째 슬라이드에 저희가 회전했을 때 글자도 같이 회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삽입해 줬던 것처럼 글상자를 별도로 삽입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삽입해서 여기다가 내용 입력해주고 위에다 포개게요. 시스템 버그 엔터키 잡기 최적화 이렇게 대신 글꼴의 그 종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글꼴과 맞춰줘야 돼요. 굴림의 18포인트 여기하고 똑같이 맞춰줍니다. 네, 수정해서 배치할게요. 굴림의 18포인트 됐고 마지막으로 문제 출력 형태의 위치에다 이렇게 포개가지고 네, 배치하면 우선 기본 도형은 끝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둡다 밝다 정도만 구분하셔가지고 대충 비슷하게만 네, 이렇게 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돼요. 어둡다 밝다 밖에 분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실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그룹화와 애니메이션이다. 네. 저희가 이제 풀이를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시험장에서도 풀이를 하시다 보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을 일부러 좀 포기를 하더라도요, 도형을 다 못 만들었어요.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 네. 도형 테두리 설정, 요거 수정 안 했네요. 네.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의, 선 스타일이 파선이에요. 대시 종류에서 파선. 네 번째, 굵게 돼 있어요. 2.25나 2.5 정도.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나중에 파악하더라도, 네. 수정하면서 파악된 거는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겠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색깔들이 뭐 이대로, 네. 크게, 이게 어떤 색이다라는 게 문제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똑같은 색을 한꺼번에 설정해주고 싶다. Shift 키를 누른 채 똑같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채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네. 해서, 뭐, 같은 색깔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만 해서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 네. 왼쪽 단, 모서리 단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정해가지고, 왼쪽, 네. 그룹 하는 마우스 포인트 오렌지 버튼, 그룹의 그룹 선택하면 뚝딱 한 덩어리로, 네. 그룹으로 설정이 됐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쪽 이렇게 왼쪽에서 좌상향 방향으로 범위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에 그룹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설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종류는 나누기 세로 바깥쪽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 탭에 애니메이션 펼침 버튼 나누기 선택. 나타내기 이 섹션에 있는 효과만 요구를 합니다. 네. 자, 방향이 효과 옵션에서 방향이 세로 안쪽인데 문제에서는 세로 바깥쪽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선택 애니메이션 종류 시계 방향 회전 나타내기 찾아보세요. 쭉 찾아보면 시계 방향 요 있죠. 시계 방향 회전 클릭해주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최종적으로 도형 슬라이드도 마무리했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네. 2019년 10월달 진행되어진 ITQ 파워포인트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및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